네, 뉴스룸이 끝난 뒤 유튜브로 이어지는 뉴스룸 D 또는 뉴스룸 D입니다. 오늘 월요 닭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저희가 괜찮아요. 이쪽 저쪽 다 날선 비판 한 글자로 하면 까겠다. 그래서 그렇죠. 닭가인데 장성철 공동센터 소장 박원석 전 의원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일인데 월화가 연휴였기 때문에 물론 저는 출근했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출근했지만 일단 지난 한 주간 또 앞으로 이번 주를 좀 정치 이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소개를 하면 유튜브로 의견을 주시면요. 지금 꽤 3,700명 계신데요.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같이 의견 나누고 또 선정된 의견 중에서 일부를 무작위로 뽑아서 영화 상품권도 2장씩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뉴스룸 중에 의견을 주신 분들 저희가 지금 여기 있는데요. 이 중에서 또 2분을 골라서 영화 상품권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주제는 국민의힘 얘기부터 먼저 할 텐데요. 결국 백기든 나경원입니다.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갈 줄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안 나갔어요. 예상을 하셨습니까,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면은 단답형으로 보면? 예상 가능한 결론이었다고. 예상 가능. 장성철 의원님은 아니 거짓말쟁이에요, 박원석 의원님. 맨날 나간다고 계속 전망 얘기하셨는데. 나가는 게 합리적 선택이나 결론은 못 아니, 나갈 그렇게 거다. 얘기하셔야지. 지금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저는 나가고 싶어 하지만 결국에는 못 나갈 것이다 그때 그러셨던 것 같아요. 라고 계속 얘기했고요. 박원석 의원님은 계속 나간다고 얘기했어요. 예측이 틀리는 박원석 의원님, 진짜 반성하시라 말씀드립니다. 제가 볼 때도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나경원 전 의원도 안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또 얘기를 들었었어요. 박원석 전 의원님한테. 네. 고맙죠. 예. 해명, 그렇게 했어요. 해명하시라고 하세요. 해명. 그렇게 했어요. 나가는 게 합리적 선택이나 결국엔 못 나갈 거다. 저는 그래서 합리성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나갈 줄 알고 있었거든요. 예. 합리성이 제가 지배하는 역시- 사회가 아니잖아요. 아니 아직 이 정권을 잘 모릅니까? 네? 합리성보다는 자신들의 신념과 고집을 더 앞세우는 정권이다. 그래서 좀 예측을 이전에 어떠한 다른 정치 집단과는 다르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은 오늘 저도 그 선언문을 봤는데 너무 잃은 게 많아요. 지금 여기 보면 용감하게 내려놓겠다.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 같은 심정. 예. 요구나 압박에 결정한 것이 아니다. 근데 정말 용감하게 내려놓거나 진짜 엄마 같은 심정이었다면은 진작에 내려놨어야죠. 예. 심지어 이제 지지율까지 빠져가지고 누가 봐도 출마 못할 상황이 돼서 노려놓는 게 용감하거나 뭐 엄마 같은 심정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이게 좀 제가 짓궂게 하면 여기가 약간 이제 한때 국어 강사를 잠깐 했어요. 어, 보습학원의 강사를 잠깐 네. 대학 졸업하고 잠깐 했었습니다. 국문과 출신이니까. IMF 때 졸업을 해가지고 네. 네. 용감하게와 내려놓겠다가 지금 우리가 의미를 다 아는데 형용 모순이에요. 이게 용감하면 나갔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재밌네 또 이렇게 하니까. 아니 용감하게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아. 그거는 본인이 지지율 1위 나올 때 일이 나올 때. 정말 대승적 결단으로 어쨌든 당내에 불협화음을 만들지 않고 예. 뭔가 윤석열 정부의 빛나는 성공을 위해서 진짜 내가 지금 나가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내려놓겠다. 이랬으면 용감하게. 저 얘기가 형용 모순이 안 되고 명분을 얻는데 예. 심지어 이제 대통령과 갈등 다 노출되고 힘 다 빠진 다음에 이제는 나와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저렇게 얘기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형용 모순이 되는 거고. 일단 힘 있는 사람들이 정확히 표현하면 힘이 센 분들이 나가지마라고 하는데 안 나갔을 때는 용감하게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좀 설명을 좀 예. 드려볼게요. 근데 뭐 학원 경력이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뭐 과외 많이 했었죠. 아, 과외로. 솔로몬의 재판. 이거는요, 정말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저격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 솔로몬의 재판에는 왕이 나오잖아요. 예. 그 다음에 엄마가 나오고 아이가 나오잖아요. 예. 왕은 누구를 지칭하겠어요? 지금 대통령을 지칭한 거란 말이에요. 엄마는 본인을 얘기한 거고 지금 아이는 당원 혹은 지지율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좀 크게 써요. 무슨 말 보이지도 않네 글자가. 죄송해요. 크게 사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왕을 공개적으로 저격한 것이 아니냐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여기 지금 안 적혀 있는데 오늘 나경원 의원의 심정이 적나라하게 들어간 불출마 선언문에 문장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건 좀 써놓지.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 귀찮아서 많이 안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쓰고 이 정치 현실이
낯섭니다. 낯섭니다. 낯설다. 이게 모르겠어요.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윤핵관들이 다 출마하지 못하도록 갖은 협박, 압박을 가한 예. 이러한 정치 현실은 낯설다. 낯설다. 처음 보는 현상이다. 처음 보는. 나는 정말 화난다, 기분 나쁘다, 열받았다. 그러한 감정의 표현이 이 한 문장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 출마 선언문 뭐 오늘 정치 현실이 낯설다는 예. 얘기도 있고 질서 정연한 무기력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생명력. 필요하다 정당에는 이 얘기도 했는데 저한테는 전부 넋두리로 들렸어요. 어. 왜 그러냐면 본인이 질서 정연한 무기력을 택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정당에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하다는 게 넋두리 이상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미 없는 변명 같은 그런 넋두리를 오늘 그 불출마 선언문에 담았다고 보고요. 결국 나경원 의원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년 정치 여정을 되돌아보고 있다. 결국 지난 20년 본인의 정치 여정을 극복하거나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결국에는 마른 자리 찾아다니고 꽃길 따라 걷는 정치인이고 이 빛에 반응하는 주광성 예. 이 생물과 비슷하다는 거를 다시 한 번 전 입증한 거라고. 주광성이다. 보고. 예. 광합성을 해?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물론 이제 4선 중진을 지냈고 굉장히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후보이긴 하지만 늘 주류이거나 혹은 주류의 길을 추구하는 예. 그런 유형의 정치인이지 본인한테 드리워진 어떤 난관과 맞서서 싸워서 그 역경을 딛고서 뭔가를 쟁취하는 그런 유형의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떤 나경원 의원의 정치 인생에 큰 변화가 있을 건가 이런 점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결국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고 어른은 키 크지 않는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명언이네요. 어른은 키 크지 않는다. 비슷한 말이 있죠. 뭡니까? 고름이 살이 되지 않는다. 고름이 살이 되지 않는다. 나 의원이 고름이라는. 아니 그냥 비유죠. 비유. 너무 좀 비하하는 말인 것 같아요. 비유법. 일단은 사실은 많은 분들, 뭐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꽤 되는 분들이 그래도 나 전 의원이 출마할 거야라고 얘기했던 것 배경은 지금 저런 압박에서 출마 중꺾만데 그냥 꺾마잖아요. 꺾만데 꺾으면 정치인으로서의 생명, 소신 이게 다 소진돼 버리기 때문에 앞으로가 없지 않냐 그런 전망 때문인데 결국은 그 전망대로 된 거네요. 그러니까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 것 때문에 박원순 의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출마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죠. 나경원 의원은 중진 정치인이지만 본인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수층의 정치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였죠. 그런데 그거를 혼자 발로 차버렸어요. 왜 차버렸을까요? 왜 차버렸을까? 결국에는 많은 분석들이 있지만 협박이 있었습니까? 박원순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본인의 정치 스타일도 있었고 또 하나는 내가 지킬 게 너무 많았다. 내가 출마하게 되면은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윤핵관들이 지금까지 가해왔던 나에게 압박감을 훨씬 더 다른 차원의 압박을 줄 것이다. 그럼 내가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겠다.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에는 출마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각에선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배우자인 김재호 판사의 어떤 고위직. 사실은 뭐그 얘기는 이제 홍준표 대법관. 시장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부창부수. 예, 부장부수라면서 얘기했던 건데 그런 부분도 혹시 작용이 됐을까요? 근데 이 얘기는 저는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나경원 의원의 약점을 대통령실이나 윤핵관들이 잡고 있고 그 약점을 흔들어서 결과적으로는 뭐 지금까지 가했던 압박 이상의 어떤 더 강한 압박을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뭐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왜 장관이 못 됐는지 생각해봐라. 청문회 통과 어려웠을 거다. 그렇죠.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투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출마 안 하면 그거 다 인정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네요. 예. 반 인정하는 겁니다. 사실 본인도 근데- 떳떳하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약점이 있는 중진 정치인이 앞으로 리더로서 어떤 기회가 있겠어요? 제가 보기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수 한 번 쌓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그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줄까 말까한 상황입니다. 윤핵관들이나 지금 당 주류 입장에서는 결국 나경원 전 의원은 본인은 부정하고 싶겠지만 냉정하게 이 정치 세계의 생리와 현실로 봤을 때 예. 앞으로 보수 정당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은 포기한 겁니다. 포기한 거다. 지금 뭐 댓글에 뭐가 나오냐면요. 지금 저희가 온에어에서 방송에서는 손석희 사장의 세계 전쟁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걸 봐야 될지 이걸 봐야 될지 고민이다.
라는 의견들이 꽤 올라오는데 두 개를 같이 틀어놓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번갈아가면서. 일단 회사에 혼선배기 때문에 그걸 보셔도 저는 절대 서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TV는 세계 그걸 전쟁. 보시고 유튜브로는 저희 걸 보시면 되죠. 일단 뭐 세계 전쟁을 집중하시되 저희는 그냥 틀어만 놓으셔도 일단 그것만으로 만족한다는 거. 너무 약한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것이 너무 바로 나경원 나경원 아. 전 의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권력에 굴복하는 모습. 지금 사실 손 사장이 권력이 있지는 않아요.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좀 뭐 여러 가지 영향력을 네.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확히는 모르는데 예. 어쨌든 전임 사장의 눈치를 보는 이 모습이 눈치는 아니고요. 정리. 마음의 정리. 네. 정리. 뭐 그런 걸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좋아요. 같습니다. 저는 나경원 의원이 뭐 본인이 며칠 동안 고민을 해서 저런 선택을 한 거 존중받아야 하지만 예. 결국에는 나경원 의원이 정치 지도자로서 거듭나지 못할 것 같다. 왜냐하면 정치 지도자는요 권력의 눈치 보면 안 돼요. 권력이 부당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국민의 상식적이거나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선택과 행동들을 할 때 국민 편에 서서 국민 눈치 보면서 맞서 싸워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굴복하고 순응하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 공천은 받을 수 있겠지만 국민들의 선택은 받기가 어려워졌다. 큰 정치인으로 나서는 길은 이번에 어려워졌다. 아님을 증명했다. 네. 일단 앞서 얘기한 부분을 다시 저도 칠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서보면 이 왕이라는 거 장성철 소장님이 요거 얘기하시다가 그냥 확 안 나가고 조금 뺐는데 네. 이 솔로몬 재판에서 왕이 했던 일을 상기해 보면 네. 이게 정말 좀 무게가 있는 얘기네요. 잔인하다. 잔인하죠. 잔인한 선택을 왕은 강요한 거죠. 아이의 주인을 빨리 아이의 엄마가 누구니 밝혀라. 아니면 둘 다 나 몰라라. 되게 잔인한 왕으로 나오잖아요. 그 얘기인가요, 그러면? 맞아요. 비유가? 그러니까 더 이상 저는 언급하기가 좀 그래서 안 자기 그러- 검열. 그래서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겁니다. 예. 박원석 의원님 보고 얘기하러 갔어요. 아니 그 지금 왕은 크게 되게 그러셨는데 장성철 선생님도 전 정치 안 해요. 아니 왕은 갈라서 가지라 그랬잖아요. 예, 반 갈라서 갈라가지고. 가지라. 예. 근데 그런 선택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지금 현실에서의 왕은 아이를 갈라서 가져라, 당원들을 갈라서 가져라, 당을 갈라서 가져라가 아니고 그냥 나경원 의원 팔을 잘라버린 거예요.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잔인한 현실인 거죠. 잔인한 현실. 잔인한 현실인 거 알면서도 이제 와서 저런 얘기 하는 게 넋두리 이상의 일단 무슨 요거를 의미가 저희가 있어요?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잖아요. 나경원 의원이 전 의원이 솔로몬 재판에 진짜 엄마 같은 심정이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비유적으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이 말 그대로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반윤, 친윤 당이 쪼개질 것 같은데 전 의원이 나오면 당이 쪼개진다 이건 그렇죠. 우리가. 그런데 그러면 이거 보수 정당은 망하는데 난 왕께서는 난 모르겠다. 쪼개져. 이기는 사람이 해봐. 네가 이렇게 뭐 하니까 선택해봐. 엄마 같은 심정을 가진 분이 그러면 내가 나갈게. 당을 쪼개지 마. 요 얘기라는 거잖아요. 비유로 한다면. 그거는 본인의 주장과 생각과 판단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좀 멋있는 말을 차용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이 한 분이 나오신 거고. 결국에는 나경원 의원이 설 지나서 이렇게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된 배경은 단 하나입니다. 본인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갔다 와서 귀국을 해서 설 연휴 기간 동안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자신이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진정성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직접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직접적인 뭐 전화라든지 전화 안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제3자를 통해서 좀 한번 뵙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안 만나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대통령이 나에 대한 반감이 크구나. 내가 나갔다가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선언을 남들은 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하루 직전까지도 설 연휴 기간까지도 미련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고 여전히 본인이 윤심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설득. 정치인으로서의 판단력에도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제가 볼 때는 보고. 지지율이 뒤로 갈수록 좀 떨어지니까 지지율이 좋았으면 그렇죠. 그냥 곤데 떨어지니까 이거 죽도 밥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스탑을 하지 않았나. 저는 만약에 지지율이 좋았으면 뭐 그것도 보이지 영향을 않았을까. 미쳤겠죠. 예. 그러나 지지율이 한참 좋을 때는 왜 망설였나요, 그러면은? 그래서 떨어진 거죠. 망설이지 말았어야 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그 사회수석이 저출산 고령화 부위원장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저격을 했을 때부터 나경원 의원은 결단을 내렸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죠. 거기서 고할 건지 스톱할 건지. 그렇죠. 고할 거였다면은 과감하게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내려놓고
그리고 이 당과 당원을 위해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난 출마하겠다라고 했으면 이렇게 뒤가 제가 보기에는 좀 그 국민들이 보기에도 납득이 안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납득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재밌다. 정치인은요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면 안 돼요. 고민을 하더라도 짧고 딱 결단을 쉽게. 통해서 자기 행보에 대해서 그냥 국민만 바라보고 민심만 바라보고 직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왔다리 갔다리 해서. 일단 저희가 나경원 전 의원 얘기만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중꺾마면 얘기할 텐데 꺽마예요. 오늘 꺽마니까. 이후에 별로 얘기할 기회가 네, 없을 것 같으니까 오늘로써 뭐 충분히 하셔도 꺽마니까. 될 것 같아요. 하고 그다음에 다음 얘기로 이제 네? 그러면 나 전 의원이 빠지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3파전에서 2파전. 네.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2파전이 될 가능성이 큰데 부담되실 거니까 누가 될 걸로 보세요? 뭐 김기현 의원이 유리하죠 아무래도 지형은. 근데 이제 나경원 의원을 지지했던 그리고 아직 출마 불출마 여부가 확정은 안 됐지만 유승민 의원을 지지하고 있는 표심이 예. 어떻게 움직일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나온 몇몇 여론조사로 보면 1대1 가상 대결로 갔을 때 예. 안철수 의원이 이제 모든 경우에서 다 이긴다. 그리고 오차 범위 밖에서 이긴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안철수 이제 어부지리 설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결국 그 국민의힘 당원들이 내년 총선에 특히 이제 수도권 승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아무리 윤심이 실렸다지만 이른바 이제 PK 연대, 텃밭 연대로 총선에서 이길 수 있겠냐. 김장 연대라는 건 그런 성격의 연대인데 그보다는 아직 당의 뿌리를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대선 후보로서 인지도가 높고 중도나 수도권에서 확장 가능성이 있는 안철수의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느냐. 이거는 남은 선거 캠페인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한 달 정도 남아 있잖아요. 하기에 따라 다 누가 당원을 설득하느냐, 어떤 메시지로. 그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생각이에요. 수도권 확장성 있는 총선 승리에 얼굴마담 할 수 있는 그런 당대표보다는 대통령과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호흡 맞는 당대표가 좋을 것 같다라고 국민의힘 당원들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 때 되었다. 그렇죠. 지금 우리 YTN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양자 대결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의원이 높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통계에 좀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 한 것을 보면은 전국 단위를 지역별 그리고 연령별로 그냥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세분화를 했잖아요. 예. 근데 국민의힘 당원은 이러한 평균치와는 달라요. 예를 들면은 영남권 TK, PK 다 합쳐가지고 41%의 당원이에요. 예. 그리고 60대 이상의 당원이 40%의 당원이에요. 그러면 가중치를 줘가지고 이 YTN 여론조사도 다시 계산을 해야 돼요. 예. 그래야 국민의힘 책임 당원에 맞는 득표율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지. 평균적으로 잡아서 안철수가 유리하네? 그러면은 안철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저는 감히 예측하건대 요 정도 49.8 대 39.4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게 된다면 예. 1차 경선에서 결선 투표 가지 않고 김기현 의원이 이길 과반수 수 투표할 수 있어요. 일단 당원들의 마음은 네. 당이 좀 왜냐면 이준석 대표 때 네. 대통령과의 권력 갈등으로 약간 시끄러웠으니까 이제는 조용히 가자 이게 더 많다라고 그래도 보시는 많아요. 거죠.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새로 유입된 당원이 50만이 넘기 때문에 이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이것도 뭐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 당원 비중 뭐 장성철 소장이 얘기한 것도 맞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20, 40대 당원 수가 많이 늘었고 예. 20, 40대 당원 숫자가 60대 이상 당원 숫자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다음에 영남, 그러니까 TK, PK 합친 당원과 수도권 당원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당원 구성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저는 1차에서 끝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김기현 의원의 뭐랄까요 파괴력이랄까? 아무리 대통령이 밀어주고 아무리 대통령실에서 막 그 주자들을 불출마시켜서 이 비단길을 깔아줘도 결국에는 이 후보가 갖고 있는 그런 예. 파괴력이 있어야 이게 1차에서 끝낼 수 있는데 김기현 의원한테 그런 인지도, 그런 매력, 또 그런 어떤 지금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보이는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에서 끝낼 가능성은 없고 1차에서 1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선을 인지도가 좀 간다. 부족하다. 예. 예. 결선을 간다. 결선을 가면 거기서 어떤 변화가 만들어질지 몰라요. 때문에 저는 결선 가는 순간 그 최종 승부는 쉽게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인지도 논란도 좀 있었고 그런데 그래서 근데 이대담의 그게 우리 표심을 일반 국민 얻으려고 생각하는 거랑 네. 국민의힘 지지층 생각하는 거랑 당원들 책임당원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책임당원의 표심을 예측하는 것은 또 다른 판단 미스가 나올 가능성이 장성철 소장님이 한때는 당원이었죠. 한때요. 예, 새누리당 당원이었죠. 2016년까지. 16년까지. 예. 근데 2016년까지 당원이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르죠. 정치 다르다. 보관이었죠. 일단. 근데 이제 당원 국민의힘 숫자가 당원으로. 한 뭐 80만 이렇게 되면 대충 민심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기현 의원이 오늘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여성들도 민방위를 받자. 남성들에게 만 20세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까지 민방위 훈련을 받는데 군대를 제대한 다음에 받죠. 근데 여성들도 군사 기초 훈련을 받아야 된다. 뭐 총검수를 받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급술 이런 것들 좀 받아두면 실제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냐. 뭐 이런 얘기인데 따지고 보면 인기가 없는 이대남의 표심을 얻으려고 맞아요. 하는 거다라는 분석이 많거든요.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뜬금없죠. 이게 뭐 대선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필수 생존 교육입니다. 당대표 선거 하는데 네. 갑자기 저 민방위 그 교육 의무화 여성들까지 이걸 들고 나온 건 결국에는 여성가족부 폐지의 민방위 버전이라고 보여요. 젠더 갈등을 일으켜서 예. 그로 인한 어떤 반사이익, 이른바 이대남들의 표를 좀 얻고 싶다. 지금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만큼 이준석 대표 시절에 새로 유입된 젊은 남성 당원들을 설득하거나 공략할 마땅한 본인의 이런 정책이나 메시지가 없다는 것을 저는 방증하는 거라고 보고요. 결국 저는 뭐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거라고 보고 저런 걸로 움직일 저는 표심이 아니다. 지금까지 그 이준석 당대표를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그리고 지금 이번에 대통령이 어쨌든 전당대회에 개입해서 예. 이렇게 당을 줄 세우는 과정에서 그 비민주성을 다 목격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고작 민방위 훈련 의무화 이런 거 가지고 이대남들의 이른바 이제 그 이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표심을 얻겠다. 저는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 없다. 봅니다. 근데 장성철 소장님 혹시 민방위 받으신 기억 나오십니까? 네. 뭐 받으셨어요? 예? 한 10년 넘으셨죠? 정신교육 받았어요. 정신교육. 앉아가지고 완전. 네. 듣고 계셨어요? 졸았죠. 근데 우리랑 받았을 때랑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김기현 의원이 이런 훈련을 하겠다라는 법안을 내세우는 것은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고 그럼 봐요. 박원순 의원님 지적 잘하셨다시피 여당 당대표 선거에 이런 게 과연 맞냐라는 생각, 젠더 갈등 불러일으키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도.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민생 경제가 어렵고 난방비 때문에 지금 되게 화가 많이 나 있으신데 뜬금없이 갑자기 민방훈련 얘기한 것은 부적절해 보이죠. 근데 그렇죠. 앞서 하지만 보니까 뭐 구급 이런 거 전쟁 그러니까 생존 하지만 필수.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죄송합니다. 저는 생존 훈련은 여성들도 받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이 그냥 화생방 여러 가지 공격을 가해왔을 때 사전에 훈련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당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지진 관련 대비 이것도 그리고 만약 심폐소생술 이런 것도 훈련받지 않으면은 예. 우리가 당황하고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남자 여자를 떠나서 모든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받는 것, 훈련을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52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출마해서 예비군 훈련 민방위 교육 폐지를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으로 내걸었어요. 68년에 그 간첩 침투 사건,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3년 지난 대선에서 이 공약을 내걸어 가지고 당시에 좌경 용공 논란도 많았고. 예.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는 폐지가 맞다고 보고 군사교육 성격의 군사훈련 성격의 민방위 교육은 폐지하고 시민재난안전교육으로 학교에서 직장에서 지역에서 그런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정말 알차게. 근데 이걸 군사교육으로 집어넣겠다 여성들까지 법적으로 불가능한 그 법을 고쳐서 군사교육은 아니지 이 않나요? 발상 자체가 제가 보기에 예. 이 여성가족부 폐지의 국방 버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심폐소생술 필수 코스 네. 전 국민 통과해야 돼. 패스 매년 통과받아야 되는. 저희가 이제 직장인들 성희롱 교육이나 이런 거 다 받거든요. 네. 뭐 직장 내 갑질 이런 거 다 교육을 매년 받아요. 그게 받아야 이게 통과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면 된다. 근데 네. 굳이 여성 민방위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그러니까 생각도 좀 말씀하신 내용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전반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젠더 갈등, 이대남의 표심을 끌어오기 위해서 이걸 툭 던지는 것은 김기현 의원도 비판받을 대목이 있어요. 잠시 그 김 PD는 앞서
김기현 의원이 올렸던 페이스북 모습을 잠깐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아까 나왔던 거를 다시 띄워주시면 예, 여성 민방위 훈련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필수 생존 교육입니다라고 했는데 여성은 전시의 생존을 위한 아무런 지식도 지니지 못한 채 물론 저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시를 느끼고 산다면 툭 터놓고 얘기해서 삼성전자가 이 나라에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죠? 현대차 공장도 해로 나가야죠. 그 리스크는. 그래서 정치인들이 할 일은 전시의 불안감을 없애는 게 일본이 아니냐. 저는 그것도 맞는데 네. 최악의 전쟁이 일어날 거를 상정을 해서 예. 국민들이 기본적인 생존 교육은 좀 습득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전시뿐만 아니라 그냥 위급상 말씀하신 대로 위급 상황에 대한 그런 교육은 필요하다고 네. 봐요. 저도 네. 그런 건. 솔직히 저도 지진과 관련된 훈련을 받은 적은 저 없거든요. 그럼 지진 나면은 초등학교 때 안 받으셨어요? 예, 안 받았어요. 그러면은 유튜브 찾아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막 당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간단하니까 교육 받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탁자 밑으로 들어가시면.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주당 얘기도 이재명 대표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검찰에 출석하겠다 했는데 검찰에서는 이틀 정도 조사가 필요하다. 조사할 게 많아서 이런 입장입니다. 이틀 나갈까요? 이틀 안 나가려고 토요일을 택한 게 아닐까요? 아마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밤샘 조사를 받더라도 당일날 끝내는 걸로 하려고 할 거고 검찰은 명분은 어쨌든 조사할 게 많다지만 포토라인에 자꾸 세우겠다 이런 어떤 그 힘겨루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검찰 포토라인에 자주 서는 모습 자체가 리스크이기 때문에 28일 날 출석해서 한 번에 조사를 끝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7, 8에 나왔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철험회랑 밥을 어떻게 표시할까요? 이렇게 공기에 김이 모락모락 난 점심을 먹었단 말이에요. 오찬을 같이 했어요. 이게 이제 철험회는 대표적으로 검찰 개혁을 강하게 얘기했던 그 모임이고요. 네. 어떤 의도가 있을 걸로 보십니까? 나 힘들어. 내 편 들어줘. 나에게 좀 힘이 돼줘. 이러한 차원인 것 같아요. 뭐 28일 날 소환조사 날에는 뭐 의원들 나오지 마. 나 변호사랑 둘이 외롭게 나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많은 의원들이 편 들어주고 힘내세요. 뭐 우린 믿습니다. 이렇게 격려만 해줘도 상당히 기운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많은 분들을 만날 것 같아요. 철험에도 만나고 뭐 중진 의원들도 만나고 초선 의원들도 만나고 전화 연락을 그렇게 지금 많이 한다고 하대요. 모든 예, 분들한테 모든 전화를- 의원하고 뭐 설날 예. 인사를 전화로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결국에는 제발 내 편 좀 들어줘, 나 좀 보호해줘. 그러한 자기 항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렇게 밥을 먹어서 얘기한 걸 철험회가 이제 자꾸 칠판 쓰고 싶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주세요. 자꾸 그렇게 여러 쪽으로 이제 메시지를 낼 거 아닙니까? 검찰에 대한 비판, 또 이재명 대표를 좀 두둔하는 입장도 내고 그런 효과를 누리지 않았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당내의 강한 결속, 또 단일한 대응 이런 것에 이제 그 명분을 만들고 그 밑자락을 이제 깔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가장 강한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예. 이제 철험회를 만났다고 보고요. 근데 지금 민주당 내부 상황을 보면 일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개인의 문제와 당의 문제를 좀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지만 대체적인 분위기는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다. 예. 때문에 지금과 같은 단일한 대응, 또 당이 어쨌든 그 빈틈없이 결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우세한 것 같아요. 민주당 분위기는요? 그러니까 지금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 뭐그 친문의 핵심이었죠. 친문의 핵심이고 대표적인 비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해철 의원도 어디선가 인터뷰한 걸 봤더니 검찰 수사가 무리하기 때문에 당분간 어쨌든 당내 결속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 그 수사가 좀 더 진행되면서 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봐야 하겠지만 예. 현재까지의 분위기로는 당내에 뭔가 이견이나 이런 게 그렇게 표면화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31일 날인가요? 민주당의 길, 비명계, 여기 뭐 김종민, 종천 의원 등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모임을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러면 점점 사실은 반 이재명, 사실 반 이재명이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면서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그 뒤는 어떻게 될까요? 그 측면도 있는데 내년이 일단 총선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고 또 지방선거에서 패배했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이런 담론이나 전략으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은 정치가 양극화되면서 진영 결집이 강해지는데 민주당이 더 강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근데 이런 민주당의 모습으로는 결국 이 확장성이 떨어지고 다음 총선에서 이기기 어렵다. 이제는 이런 위기감에서 민주당의 담론 전략 메시지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취지의 성격도 한편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이게 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고 예. 플랜 B를 이른바 준비하는 것과 무관하고 할 수 없는데 당장 이제 그런 갈등이 표면화될 건가?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장은 시간이 걸릴 그냥 거다. 목소리를 내면서 점점 비명계가 뭉쳐가는 단계로 갈 거다.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또 이재명 대표가 철험에도 만나고 그런 또 같은 대응을 하고는 거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임들이 이재명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까라는 것을 연구하는 것도 있지만 공천을 앞두고요. 예. 일단은 공천 받고 싶어 하는데 약간 좀 불안한 사람들이 세력을 과시하는 차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따로따로 개별적인 행동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 우리끼리라도 좀 뭉쳐 있자. 그래야 공천 시즌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고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거다.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까지 쭉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몇 개가 있는데, 예, 일단 뉴스룸 중에 이건 좀 뒤에 할까요? 재밌는 의견들이 여기 또 좀 많아서 이쪽을 먼저 하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거에 대해서 존 다이크님. 역시 압수수색 앞에서는 장사 없지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출마하면 압수수색을 당할 수도 있었다라는 개인적 의견을 존 다이크님께서 주셨고요. 빙하 타고 온 둘리님 이 의견도 눈에 띄네요. 이렇게 가다간 윤심 피해자 모임 하나 만들어야 할 듯요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한때 새누리당 당원이었던 장성철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솔직히 좀 그 모임 가입할 거예요. 예, 윤심 피해자 모임의 간사 정도로. 예. 저도 하여튼 그러한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무서운 부분은 있어요. 무섭다. 요즘에 실제 좀 잘 때 무섭나요? 예, 왜냐면은 집에 압수수색 들어올까 봐. 그런 것도 있고 내가 뭔가를 나를 털어가지고 방송하는 게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출연을 못하도록 뭔가 예. 다른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횡단보도 건널 때 파란불이 조심해야 아주 길게 남지 않았으면 멈칫하고 저는 그러면 무조건 이제 교통 질서, 공공 질서 잘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혹시 있고요. 잡혀갈까 봐. 그럼요. 조그만 거라도 하나 하면 음주운전하는 장성철 막 이러면은 저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런 빌미를 안 잡히려고 하는 거. 그런 두려움이 사실 중요한 거고 있어요. 옛날에 이제 국정원의 민간 사찰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런 정치를 안 거였는데 할 사람인데도 그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불안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불안감을 표시해 줬기 때문에 빙하 타고 온 둘리님 영화 상품권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갑자기 제 방송 중에 그런 얘기 하니까 저도 갑자기 불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데 그래도 뭐 저는 털릴 게 없으니까 네. 표시 하겠습니다. 기자님이야 뭐. 일단 골디락스님도 의견 주셨는데요. 이건 좀 뉘앙스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음정을 살려서 무슨 출마 포기 선언을 출마 선언처럼 하지 뭐야라는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웃길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웃으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HY님 나 의원은 오늘 정치여정 종치부를 찍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예, 그다음에 여성들 민방위 김기현 의원의 여성 민방위법에 대해서는 레드썬님께서 설마 이대남이 또 속으려고요? 크크크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건빵님 기본 생존 교육은 직장에서도 기본 교육으로 해마다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는 직장 의견 안 다니는 여성분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게 반복적으로. 나쁘지 않다니까요. 민방위 말고 다른 걸로. 생존 훈련 이런 생존 것들. 훈련. 생존 수영 배우듯이. 네. 알겠습니다. HY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게 먼저입니다. 아까 제가 한 얘기랑 비슷한 의견 또 그거는 주셨네요. 기본이 중에 기본이죠. 예, 현재 학교에서 재난 대비 교육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치원도 안전 교육해요. 이런 거에 넣으면 되지. 굳이 왜 여성 민방위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느냐? 뭐 이런 의견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여성도 군대 가라 이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인 거죠. HY님 많은 의견 주셨으니까 그냥 제가 골라서 HY님 영화 상품권 2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MSAD님 1타 강사 자세 나왔다.
그리고 더글래스 1228님. 오늘은 왠지 일타 강사 세 분이 한 채널에서 하는 인간 컨셉 같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니까 뭐 재미 칠판이 저도 칠판만 쓰면 분필을 드리는 습성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뉴스룸 본방 때 의견 주신 분들 역시 영화 상품권 드리는데요. 어흥야흥님, 준석이가 끌어온 MG표 얻으려고 그러냐라고 여성 민방위법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역시 어흥야흥님 드리도록 하고요. 많이 드리네요, 근데 영화 상품권을. 넉 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혼자 되게 급해서 돼지 목살님, 아니 왜 여자는 민방위 훈련을 받으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역시 다른 의견인데 이분도 일단 다른 의견이니까 드려요? 저희가 다른 의견이니까 드리도록 와.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밍이 좋아서 돼지 목살님 받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임금님, 기획 캔디님 많은 의견을 주시는데 예전에 영화 상품 드린 적이 있어서 저희가 안 드리는데 요 얘기했습니다. 남자만 받냐 여자도 받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의 질부터 높이세요. 민방위 갈 때마다 이럴 거면 뭐하러 불렀나 싶어서 항상 맞아요. 짜증납니다. 네. 사실 이게 중요한 의견 같아요. 예. 임금님, 기획캔디님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분, 돼지 목살님과 어흥양님, 뉴스룸 본방 중에 의견을 주신 분 드렸고요. 그 다음에 HY님과 빙하 타고 온 둘리님 이렇게 네 분에게 영어 상품권 2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길어졌는데 네. 오늘 월요 닭가를 수요 닭가로 진행을 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장성철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 D는 여기서 마치고요. 뉴스룸 D는 금요일 날 오픈 뉴스룸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